예, 지난주 발표됐었던 710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그로 인한 간단하게나마 효과를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내용은 아마도 많이들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갈래는 이제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을 하방으로 떨어뜨리고자 할 때는 수요는 낮추고 공급은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은 그 타겟팅이 명확하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고 또 세금도 감면을 해주겠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을 우대를 좀 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논의가 됐었던 그 도시 내부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을 통한 재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3기 신도시 추진을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건설 투자 분야는 특히나 그중에서 주택 건축 분야는 전부 다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의 개념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게 바로 어디서 쓰는 정책이냐면 거의 사회주의 형태의 썼던 정책들이죠. 그래서 지금의 정부는 어차피 제가 뭐 정권이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 문제, 주택 문제죠. 주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건설 투자를 끌고 가려는 듯한.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보고 왔었던 그 뉴스에서도 SOC 사업이라던가 이런 분야들을 과거 전통적으로 했었던 형태의 댐을 짓고 도로 닦고 교량 만들고 이런 형태의 SOC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래서 데이터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라고 하는 구성 요소들 중에서 민간들의 소비 그리고 건설 투자 그리고 뭐 설비 투자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재정 집행, 뭐 순수출 이런 분야들을 다 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건설 투자 분야를 막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가장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포기한 채로 나머지 육성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재정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딜레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그와 반해서 다주택자라던가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 혹은 법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까지도 다주택으로서 이득을 보시려는 분들께는 전부 다 세제 강화를 통해서 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은 종부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을 했다. 제가 아까 처음 일부 오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 철저하게 하나씩 계획을 해놨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과표부터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표가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과세 표준은 올라가게끔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세율을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세율 인상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종부세를 내는 그런 다주택자분들이 전체 인구 중에 뭐 한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께서 만들어 온 게 바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거든요. 그런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인상을 해버리겠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굉장히 큰 실효세율 인상, 실제 가격 대비해서 낼 수밖에 없는 실효세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환수는 1년 미만은 한 70% 뺏어가고요. 2년 미만은 기본세가 60%다. 그리고 규제 지역 중에서 중과세율 기존의 10%, 기존의 3주택자 20%였던 거를 10%씩 더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오늘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도 작년에 파셨다라면 가격은 더 저렴하더라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더 높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올해를 넘겨버리니까요. 가격이 5,000일억 더 올랐는데 내가 가져가는 거는 세금 내고 보니까 더 적어.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올랐다는 거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수익률에 항상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등록세.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도 다주택 법인 같은 경우는 8%, 12%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12%,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 12%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역시도 유예기간 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매도해라. 시장에 내놔라. 계속 증여 상속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보완은 사실 아파트를 임대 목적물로 해서 사업자를 내는 건 아예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내셨던 분들의 제도 역시도 소급을 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기회 줄 때 전부 다 말소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안정성 부분을 많이 침해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공익을 위한 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 임대는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장기 임대 사업자 의무 기간 경과 시에는 연장해 주면서 혜택받는 게 아니라 말소를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정책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안 막아놓은 거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 사업자입니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세대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주택 형태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여론 역시도 그래요. 이런 형태에 대한 임대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제로 자본력, 이퀄티가 많이 떨어지는 아주 자본력이 없는 젊은 세대 분들의 주거 안정에는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형태의 상품 역시도 과도하게 너무 과매수권역까지 올라가게 돼버리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규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열려있는 구석은 이 한 구석이 있고 또 한 구석은 이제 1차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재개발로 또 가실 거예요. 재개발에 열려있는 이제 소형 지분들, 그런 상품들을 조금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서 단기 차익을 노리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일부는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쪽 영역은 저는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재개발이라고 하는 상품은 아파트라는 상품의 옵션 상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재개발을 통한 이익을 보겠다. 그거는 아주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 시뮬레이션 돌려져 있는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유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리고 음마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신 분께서는 기존에 내셨던 종부세가 약 2천만 원, 1,800만 원대에서 내셨던 분들께서 거의 5천만 원 수준까지 약 한 2.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2000년에서 2021년,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게 되면서 전체 보유세, 재산세를 포함해서는 약 3천만 원에서 약 7천만 원으로 거의 1.34배, 1.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보유세를 2.5배죠, 2.5배. 이 정도의 보유세를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개념으로 해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거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감당을 해야 될 텐데 단순히 전세가 올리는 것만 가지고 이거를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많은 매스컴들에서 떠드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인상하라는 것은 조세 귀착이라고 해서 세입자들한테 전세나 월세를 올려받으면서 이 세금 내는 부분을 계속 뺏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누구의 탄력성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대안들이 많을 경우는 전세가 올리면 나 딴 데 이사 갈래 해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장이 전개가 될 것이냐 아니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전세가를 올리는 효과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저금리인 상태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끊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고가 주택에 대해서 조금씩 줄여 나간다면 이것 역시도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주택자를 한번 보자면요. 3주택자, 음마, 아크로리버파크, 잠실 5단지 전통적인 비싼 아파트들이죠. 이 아파트를 올해 가지고 있었다면 종부세 7천여만 원, 내년은 2억입니다. 3배 가까이 늘어나요. 전체 보유세는 1억 700에서 2억 5,700, 거의 2.5배 정도. 그래서 전반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저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규제를 정해놓을 때는 이걸 중간에 틀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격 꺾이고 경기 꺾이고 보유자들이 못 버티는 시기가 와가지고 이런 상태로 비용이 계속 부과가 된다면 그리고 집이 안 팔린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열려있는 길, 하라는 길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